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포의 지정학적 이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의 대장 아파트인 매자가 7억을 재탈환했는데요. 이것과 김포의 또 개발 소식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김포시 계획 인구가 70만이라고 합니다. 좀 김포 인구분들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포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제2의 고향이니까요. 김포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크게 지도를 봤습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검단 신도시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김포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김포시를 크게 나눠보면 가장 서울과 접근성이 있는 고촌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풍무, 사후, 걸포, 그다음 한강 신도시죠. 한강 신도시도 크게 장기 운영과 구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만 되어 있고 도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운영, 그리고 이번에 그 개발하기로 한 한강2 컴팩트 시티가 있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김포 환경 재생 혁신 복합단지인 거물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를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되고 주변 도시들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바로 밑에는 검단이 있고 위에는 고양시 킨텍스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나가는 길목에는 마곡이 있고 여의도 일자리가 있는 마곡 여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포의 미래는 결국 서울 접근성의 향상입니다. 이거는 뭐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의 숙명과도 다 똑같습니다. 인천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그 서울과 얼마나 접근성이 되느냐 이것인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팩트 시티, 풍무 역세권, 걸포 사지구, 북변 재개발, 한강 시내폴리스, 김포환경 재생혁신 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의 증가인데 서울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교통망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교통망이 같이 안 들어오면 골드라인의 지금 악몽으로 굉장히 힘들고 있죠. 그래서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교통 후 입주를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되기가 잘 않고 있죠. 자,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는 5호선 연장이나 GTX-T 확장을 해야 되고 올림픽대로도 연결을 좀 시켜줘야만 여기에 교통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풍무역세권은 5호선 연장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걸포 사지구는 크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연관된 개선 사항이 북변 재개발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한강 시내폴리스도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5호선 연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재생혁신 복합단지는 GTX-T나 이런 것을 것까지 확장해야 되고 올림픽대로 확장 이런 걸 통해서 교통을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지도에다가 그걸 표현해 봤는데 지금 그 GTX 같은 경우는 장기에서 시작하죠. 이 장기에서 시작돼서 서울로 나가는 걸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해서 GTX-P 노선을 연계하는 부분인데 이게 뒤쪽으로 컴팩트 시티뿐만 아니라 거물대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주거시설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여기서 끝났는데 올림픽대로도 마찬가지고요. 5호선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5호선도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뒤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통진 얘기는 나오고 있죠. GTX-T 확장, 5호선 연장, 올림픽대로를 확장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해 놨는데 여기가 좀 끊어져 있는 단절 구간입니다. 이게 논입니다. 아직도 논이 있는데 시내폴리스도 아직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김포에서 보면은 또 미래의 땅이라 볼 수 있겠죠.
미래의 땅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컴팩트 시티는 이제 확정이 돼서 곧 시작을 할 것 같고, 여기도 뉴스가 나왔으니까 할 것 같고, 여기 논 지역도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폴리스는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뉴스를 통해서 한번 조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강 다리 제가 써놨는데, 이 김포에서 일산으로 가는 다리가 여기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 고촌 앞에 있는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요. 그다음 밀산대교가 있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 한강 다리를 또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많아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분산하는 것도 올림픽대로뿐만 아니라 이 강변북로로도 또 일산을 하고 분산을 하고 또 일산과의 접근성을 또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메트로자인데요. 메트로자이 보면은 이 다 논이 있습니다. 논.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걸포 5지구, 여기 걸포 여기가 4지구인가, 여기는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신세계에서 쇼핑 같은 센터가 들어오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뭔가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 5지구, 장기 감정지구, 낮은 감정지구 등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개발을 하려고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김포도 도시와 도시 간의 단절된 구간이 없이 전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포도 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등촌동 쪽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곡지구가 논이었습니다. 저는 마곡지구의 논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지금 업무 혁신단지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변화되는 것을 생상을 해봐야 됩니다. 김포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여기가 아파트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호선 공청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김포경찰서 행정절차 진행 단계에 있는 3개 개발 사업은 추가 고려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 3개 개발 사업이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BC 값을 올려줄 수는 있겠죠. 여기가 계획이 된다고 하면 김포경찰서가 여기인가 있습니다. 여기인가 있는데, 여기가 김포경찰서인데 여기다 역을 놔달라고 했습니다. 김포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인구들이 들어오면 BC 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뭔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손해 환수 착수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것이더라고요. 손해 환수. 그리고 이쪽 한강 시내폴리스 대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김포시 대형 프로젝트 있다라는데, 여기는 뭔가 조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전부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추가적인 진척사항 나오면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 본격화 7월 12일자니까 바로 이틀 전이죠. 앞서 말씀드린 여기는 이제 본격화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5호선이라든지 이거를 같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교통 없이 여기에다가 또 그 아파트만 지으면, 그렇지 않아도 골드라인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인데,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5호선 연장이나 올림픽대로 연결, 그 다음 GTX-T도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만 교통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북권 그 광역 급행철도도 지금 GTX-B 노선을 2030년 동시개통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포와 검단의 호재적인 뉴스죠.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는 장기역에서부터 검단, 계양, 대장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가는 노선입니다. 이게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3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최근 뉴스는 GTX-B와 공동으로 하겠다, 동시개통을 추진하겠다 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소식 나오면 계속 제가 모니터링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GTX-B
Y자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GTX-D가 Y자 노선뿐만 아니라 GTX-B도 여기를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용산까지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김포에는 추진되고 있는 교통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김포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은 뭐 추진의 도시다, 실현된 건 없고 추진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뭐 70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모이면 인프라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프라는 좋게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김포에 대해서 이제 대장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 저는 메트로자이를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트로자이가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했었다가 지금은 많이 빠졌죠. 11억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뭐 단 한 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시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트로자이가 11억 33평 9평에서 11억을 찍었고, 현재는 7억을 이제 재탈환을 했습니다. 7억 1000 거래가 나와서 7억이 안 되고 6억 후반대로 거래가 많이 됐다가 7억을 거래가 최근 나오면서 이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대해서 아파트를 모니터링 할 때는 대장단지인 메트로자이 2단지를 모니터링 하는 게 좋습니다. 2단지, 3단지, 1단지 여기가 거의 같은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고, 걸포 북변역에 있고, 밑에서 지금 분양하는 게 있죠. 이게 분양 예정이 있고 분양했던 게 있는데 여기가 좀 줍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줍줍이 나온 것 같고, 여기가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높게 분양가가 형성됐다 해서 이제 줍줍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단지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와 풍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풍무역 앞에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대장 단지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34평이 7억 선이었죠. 뭐 최근에는 7억을 못 미치는 가격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7억대의 가격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쪽에 풍무 역세권을 이제 또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에 분양이 된다면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가까운 풍무역이면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지켜봐야 되고, 인하대병원이 여기에 예측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이것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인하대병원이 김포시장님 의견 인터뷰 내용에 보면 김포시에서는 지금 인하대 측의 어떤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해줄 건 해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을 어쨌든 이게 추진하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대장이 될 수도 있는 아파트인데, 고촌 센트럴 자이입니다. 서울에서는 가장 가까운데 역과는 조금 멀어요. 고촌역과는 걸어가기는 너무 멀고 버스로 이동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금 아마 입주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미분양이 났습니다. 후분양으로 했는데 분양가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후분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물량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이게 가장 높은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메트로자이보다는 훨씬 높은 분양가였고, 메트로자이 지금 7억에 아까 탈환했다고 했는데 이 분양가 자체가 약 7억 후반대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시세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이것이 대장으로 되지 않을까. 신축의 힘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고촌 센트럴 자이가 잘 모두 팔릴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김포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과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장기역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입지죠. 장기역에서 5호선도 시작되고 GTX-D도 장기역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대장 아파트는 이곳입니다. 이 편한 세상 캐널시티여서 8년차 아파트고, 여기는 좀 구축이 많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는 상가 지역이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LH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대장 아파트는 이쪽 신식 그나마 8년 차인
이편한산 캐널시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거래 평균 기준으로는 약 6억 정도 하고 있네요. 6억 정도 하고 있고 롯데마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여기 이쪽 한강 운암 퍼스트빌의 대형 평수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 앞에 한강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베니체라는 상권이 이곳에 있죠. 라베니체 상권이 김포 경찰서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향후의 미래 입지 장기역이 여기에 이제 GTX가 들어오고 5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여기에서 뭐 신규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해야 될 아파트가 이편한산 캐널시티와 이 한강 센트럴자 2단지 뭐 1단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해서도 소개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마곡지구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김포에서도 마곡 일자리가 가까이 있고 상암 수색도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자, 마곡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곡의 일자리가 8만 5천 개 정도 근무자 8만 5천 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22년도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24년도에 여기에 계속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곡지구가 이만큼이 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곡에 199개 입주 기업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R&D가 33%, IT가 45%, BT가 15%에서 좋은 일자리, 연구소가 있는 R&D 33%, IT, 정보통신 45%, 바이오나 이런 게 15%라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199개 중에 대기업만 53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LG가 있고요. LG, 롯데, 넥센, 그 다음에 이랜드, S-오일, LG, 뭐 귀뚜라미, 뭐 희성, 여러 코오롱,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뭐 지식산업센터들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어쨌든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마곡의 배후 도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가 뭐 코엑스 마곡에 있어서 코엑스도 곧 연다고 하는데 25년도는 예약이 다 벌써 꽉 찼다고 합니다. 코엑스 마곡지구의 대표 아파트를 보니까 마곡 엠벨리 6단지와 7단지인데 여기가 시세가요 그렇습니다. 34평이 14억이 넘어갑니다. 14억. 자, 그래서 김포가 지금 아까 대장 아파트가 7억대였죠. 34평 7억대 2배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2배. 이런 점들이 이제 더 벌어질지 좁혀질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서부권 관련된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포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